네, 삼각함수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붙어있는 확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과제물이다 생각해서 풀어보면은 그 다음에 또 확인 문제들을 풀어주는 그런 강의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 그러니까 1라디안, 이 60도로 60분법으로 되어 있는 가계 크기를 이제 실수로 고치는 과정이죠. 그때 이제 기준이 뭐냐면은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은 상태를 1라디안이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가지고 가계 크기를 실수로 나타내겠다. 그게 바로 호도법입니다. 그래서 가계 크기는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원. 반지름이 r일 때 반원, 호의 길이는 파이 r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원, 그러니까 180도는 반지름의 길이 r분의 호의 길이 파이 r, 그래서 파이는 180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계 크기를 얘기할 때 도라는 단위보다는 파이를 이용해서 90도면은 2분의 파이, 45도면은 4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1라디안, 1라디안이면은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은 상태인데 그럼 그거를 60분법으로 가계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약 57도 정도가 되는 거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정삼각형일 때보다 약간 가계 크기가 작다.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 놓으면 라디안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호도법을 연습하는 차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들을 생각을 해볼 텐데 아까 그 호도법에서 가계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 이게 중심각의 크기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를 실수, 각으로 나타내는 게 호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의 길이를 만드는 공식을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 같은 경우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리고 r 곱하기 세타를 l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 2분의 rl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다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두 개에 호의 길이 하나 2r 플러스 l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다. 이번에는 이제 일반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각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양의 각을 이렇게 알파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할 텐데, 근데 수학에서는 이게 몇 바퀴를 돌고 나서 이 위치에 왔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더 엄밀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일반각으로 표시, 그래서 2n 파이를 앞에다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2n 파이는 2파이가 360도니까 n번 n 바퀴를 돌고 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 x축과 y축이 있는 좌표 평면에서 일반각을 표시해 본다면은 x축의 양의 방향은 2n 파이로, 그리고 y축의 양의 방향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니까, 그리고 이쪽은 2n 파이 플러스 파이,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일반각을 표시하는 거를 좀 봤는데, 이제 동경의 위치 관계를 나타낼 때도 일반각을 생각을 한다면,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알파만큼 돌았는데 베타만큼 돌았다. 위치가 서로 같아요. 그럼 이거는 우선은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0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일반각 몇 바퀴를 돌고 나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른다는 걸 생각하면은 2n 파이 플러스 0이다. 그럼 이 0도 지워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2n 파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럼 이제 일직선 위에 있고 반대 방향에 있다. 자, 요만큼 돌았고 요만큼 돌았는데 빼면 180도가 되겠다. 근데 그 180도를 그냥 파이라고 쓰지 말고 2n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써야 더 정확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럼 두 동경의 x축의 대칭이면 x축의 대칭. 그러니까 요 알파만큼 돌았는데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서 베타만큼 더 돌면은 x축에 다다르게 되겠다. 근데 이 x축은 0에 해당이 되죠. 0. 그래서 두 동경의 x축의 대칭이 된다. 그러면 0, 2n 파이 이렇게 표시하고 y축의 대칭이면은 알파만큼 돌았는데 여기서 베타만큼 더 가게 되면 180도 파이가 되는 위치에 오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 파이 플러스 파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가 나오는데 중학교 때 삼각비를 이미 배웠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사인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 탄젠트는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럼 이제 좌표 평면에서는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정하느냐? 일단 점의 위치가 일사분면에 있다면은 삼각형에서나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그러면은 빗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r, 높이에 해당되는 y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좌표 평면에서는 내용이 r을 빗변이라고 하지 말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다 이렇게 그리고 높이 y라고 하는 대신에 y 좌표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면 각의 크기가 90도를 넘어가는 그런 각에 대해서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할 수가 있는 장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가 아니라 어떻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분의 y좌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면은 우선은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 r분의 x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것도 내용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분의 x좌표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럼 탄젠트는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 그러니까 x좌표분의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 근데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에서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하자. 자, 그럼 하나 연습을 해봅시다. 뭘 가지고 연습을 해보냐면은 좌표 평면이 있는데 점을 하나 찍어볼게. 알기 쉬운 점으로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그때 이제 저 점을 가지고서 동경을 만들고 그 동경의 각 세타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자, 사인 세타는 값이 얼마가 되겠어? 분모에 오게 되는 거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5가 될 것이고 분자는 y좌표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는 분모는 거리, 분자는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는 사인은
거리분의 y좌표, 코사인은 거리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좌표 평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제는 단위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위원 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뜻하는데, 자, 이 단위원이 어떤 점을 정하겠다. 그리고 동경을 만들고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때 x좌표는 동그라미, y좌표는 세모라고 했을 때, 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지? 거리분의 x좌표. 근데 이 거리가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거리는 있으나 마나가 돼서 바로 x좌표 자체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다. 이게 단위원입니다. 그럼 이제 사인 세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인 세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분의 y좌표다. 근데 분모가 1이니까 이 y좌표에 있는 세모 자체가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단위원 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인데 그 원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서 사인과 코사인을 만들 때 x좌표가 바로 코사인이고 y좌표가 바로 사인이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성질들을 파악해낸다면 훨씬 더 알아보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좌표 평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한다. 단위원에서 하면은 더 편리하다. 이런 것까지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성질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것도 이제 단위원에서 나오는 건데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 상태인데 점을 어디다가 찍든지 간에 그에 해당되는 각의 크기 세타에 대해서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이 원 2를 지나는 점이라서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게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입니다. 그리고 탄젠트는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x좌표분의 y좌표가 탄젠트다. 근데 단위원은 x좌표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y좌표가 사인 세타가 되니까 그럼 결국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질들이다. 정리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각 변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제 참고서들 보면은 여러 가지 각의 공식들이 있는데 이 각을 변환하는 방법을 익히면 공식을 특별히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자, 각을 변환한다 그랬을 때 이 부분 아이고 괜히 이렇게 했네. 자,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응?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부호를 결정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2분의 파이 곱하기 n까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를 생각해서 부호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 있으면은 2분의 3파이는 y축의 음의 방향일 텐데 마이너스 그거보다 조금 덜 돌았다. 그래서
2분의 3파이 마이너스는 3, 4분면이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자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탄젠트냐 이거를 결정하는 건데, 그때는 n이 짝수이면 그대로 홀수이면 바꾼다. 이렇게 되죠. 자, n이 짝수이면 그대로고 홀수이면 바꾼다. 그 원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본다면은, 먼저 여기 A, B라는 점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자, 90도만큼 각을 더해준다. 그럼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겠죠. 90도만큼 각의 크기를 더 더해준다. 그럼 그때 이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B다. 그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합동인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B, A라는 걸 고려하면은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B, A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를 생각하지 말고 A, B였던 게 90도를 한 번 더 했더니 마이너스 B, A, AB가 바뀐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단위원에서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라고 했는데 X좌표, Y좌표가 바뀐다는 것은 사인하고 코사인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90도만 더하는 게 아니라 180도를 더하면은 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 볼 수가 있는데 A하고 B의 위치는 바뀌질 않는다. 그러니까 X좌표, Y좌표가 바뀌지 않는 거니까 사인과 코사인도 바뀌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함수를 결정할 때는 n이 짝수냐 홀수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은 각을 변환할 때는 2분의 파이 곱하기 n의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를 생각해서 몇 사분면의 각이냐 이거를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함수를 결정할 때는 n이 짝수냐 홀수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겠다 그겁니다. 자, 그럼 각 변환 같은 경우는 몇 개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을 결정할 때는 이 부호까지를 생각한다 그랬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2분의 파이 하면은 y축의 양의 방향인데 그것보다 좀 덜 돌았기 때문에 1사분면이 될 것이다. 그럼 1사분면에서는 사인이 플러스 됐죠. 그러니까 부호는 결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n,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 곱해진 정수가 1이야, 1. 그러니까 홀수입니다. 홀수가 된다는 것은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세타만 적어주면은 이제 각 변환이 끝난 거죠.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된다. 자, 이번에는 코사인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자, 먼저 부호를 결정한다. 파이 플러스. 파이 하면은 x축의 음의 방향인데 그거보다 좀 더 돌았다. 그래서 3, 4분면. 3,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x좌표잖아. 그러니까 3, 4분면이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마이너스로 결정을 한다. 거기다가 이제 n 2분의 파이에 2가 곱해진 상태니까 짝수다. 그러면 사용하던 코사인을 그대로 쓰고 세타. 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각 변환이다. 해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sin x. 이 sin x 그러는데 단위원에서는 y좌표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단위원을 그려놓고서 각의 크기가 변함에 따라서 그 y좌표가 움직이는 거를
그래프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에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역과 치역, 대칭성, 주기. 그래서 sin x 같은 경우는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되는데 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 요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칭성. 그래프가 이제 이 원점을 지나는데 요 곡선을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원점의 대칭이다. 그러니까 기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럼 기함수니까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주기. 주기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반복이 되느냐 그건데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모양이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기는 2파이.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코사인의 그래프를 봅시다. 코사인은 단위원에서 x좌표니까 이 x좌표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이거를 그래프로 만든 거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도 일단 정의역, 치역 생각해 보면은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되고 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그 다음에 대칭성. 대칭성은 0,1에서부터 내려가고 이런 모양이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연결되는 게 우함수이다. 코사인은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으면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기 0,1이었던 점이 다시 0,1이 되는 데는 얼마만큼이 걸렸지? 2파이. 그래서 이것도 주기는 2파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이번에 이제 탄젠트 그래프죠. 탄젠트는 밑변의 길이가 1인 걸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그림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하고. 그래서 사인, 코사인하고.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 하면은 먼저 정의역이 x는 아니어야 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데서는 점근선이 형성이 되는 거라서 x값이 대응이 되질 않아. 그래서 이때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된다. 그렇게. 그래서 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점근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대칭성.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기함수. 탄젠트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고. 자, 주기. 똑같은 점이 다시 언제 또 나타납니까? 0일 때하고 파이일 때. 그래서 주기는 파이가 된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기본적인 그래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들의 이제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절대값. 그러니까 식 전체에 절대값이 들어있는 경우는 x축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를 위로 끄집어 올리고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는 y축의 왼쪽인 부분을 지운다. 그러니까 x값이 마이너스인 부분을 지운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을 y축의 대칭이 되게끔 그린다. 이게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인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다가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먼저 사인 x. 사인 x의 그래프는 원래 이런 식으로 됐던 건데 식 전체의 절대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 있던 부분을 위로 이렇게 끄집어 올리면서 이렇게 콩닥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때는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게 된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대칭성은 y축의 대칭이 된다. 그리고 주기는 원래는 주기가 2파이였는데 근데 이렇게 되니까 주기는 파이가 된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x에만 절대값을 붙인다면 x에만 절대값을 붙인다면은 요 모양을 y축의 대칭이 되게끔 그리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대칭성은 이것도 이제 y축의 대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 근데 주기는 없죠. 주기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코사인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걸 한번 봅시다. 코사인. 식 전체의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그때는 x축보다 밑에 있는 거를 다 위로 올려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치역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대칭성은 y축에 대한 대칭이 된다. 주기 존재하죠? 주기가 원래는 2파이였는데 반으로 줄어들어서 파이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요. 자, 그럼 코사인에서 x에만 절대값을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을 y축의 대칭이 되게 그린다 했더니 원래 코사인 그래프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코사인 자체가 y축의 대칭이었으니까. 그래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y축의 대칭이 될 것이다. 주기는 그대로 2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탄젠트의 절대값을 붙여봅시다. 전체 이렇게 붙여버리게 되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를 위로 올려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치역을 보면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것이다. y축의 대칭이다. 그리고 주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생각해 보면 그대로 파이가 주기가 된다. 자, 그럼 x에만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 그럼 그때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y축에 대해 대칭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노란 선이 된다고 보이는데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고 그 다음에 y축의 대칭이 되고 주기성은 띄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있는 그래프 확인했으니까 눈으로 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이제 진폭과 주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폭과 주기. 그러니까 fx에다가 k를 곱해버리면은 y축 방향으로 k배가 확대가 된다. x에다가 k를 곱해버리면은 k분의 1배로 축소가 된다. 이런 내용인데 직접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sin x가 이런 모양이다. 해보면 그러니까 뭐 1에서 마이너스 1, 파이, 2파이 이런 모양이라면 여기다가 2를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폭이 이렇게 고저가 더 2배가 될 것이다. 그럼 x에 2를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높낮이는 변하지 않죠. 근데 높낮이는 변하지 않는데 주기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사인 앞에 2를 곱해버리면은 진 폭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x 앞에 2를 곱하게 되면 용수철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k분의 1배 축소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수는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x 앞에 곱해진 수는 주기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 정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인과 코사인에서 최대, 최소, 주기 파악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할 텐데, 자, 먼저 a가 사인 앞에 곱해져 있다. 그럼 이거는 폭이 더 커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최대값은 a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 우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bx, x 앞에 b가 곱해졌으니까 원래의 주기 2파이를 b로 나눈 게 새로운 주기가 될 것이다. 자, 그럼 그때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플러스 c하고 플러스 d가 더 붙게 되면은 평행이동을 한 거죠.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d만큼.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움직였던 평행이동이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끼쳐서 이제는 최대값은 a 플러스 d,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기는 그대로 b분의 2파이.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코사인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코사인 앞에 a가 곱해져 있으면은 최대는 a, 최소는 마이너스 a다. 왜 그러냐면은 코사인 자체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를 치역으로 하니까. 자, 그러면 평행이동이 플러스 d, 평행이동이 됐다. 그래서 a 플러스 d가 최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최소값이 된다. 주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x에 뭐가 곱해졌느냐 그걸 보는 거니까 주기는 b분의 2파이 역시 똑같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탄젠트를 또 그런 식으로 해볼 텐데, 근데 탄젠트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할 수가 없죠.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니까. 그 대신 이제 주기는 원래 주기가 파이였으니까 b로 나눈 b분의 파이가 새로운 주기가 될 것이다. 이 정도. 그래서 탄젠트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것과 상관없이 최대값, 최소값은 정할 수가 없고 주기는 b분의 파이.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과 부등식.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과 단위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럼 sin x가 2분의 1인 거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 2분의 1, y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거는 대략 이 정도다. 그래서 해당되는 점이 두 개가 보인다. 그럼 그때 각의 크기를 정해야 되는데 물론 2분의 1이 되는 점을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그걸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도 좋겠죠. 그래서 사인이 2분의 1이면은 2, 1 이런 직각삼각형을 떠올려 봤을 때 여기는 6분의 파이가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남은 두 번째 점의 위치는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이 삼각함수는 원 위에서 움직이는 거를 형상화하는 거라서 이게 곡선들이 다 대칭이란 말이야. 그래서 0에서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간 것처럼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간다. 즉 6분의 5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값을 구한다. 근데 이거를 단위원을 이용해서도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인데 사인이라면 y좌표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y좌표가 2분의 1인 점을 찾자.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한 동경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그래서 단위원을 이용해서도 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는 사실. 자, 그럼 코사인의 그래프는 내려오면서 시작을 하지. 그때 코사인의 값이 2분의 루트 2를 대략 이 정도로 표시해 보면은
점 두 개가 보인다. 그럼 이 위치는 코사인이 2분의 루트 2, 45도, 4분의 파이가 된다. 그럼 이 점의 위치를 찾을 때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0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 그럼 2파이에서 왼쪽으로 4분의 파이, 4분의 7파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도 단위원에서 찾는 것 가능합니다. 사인은 y좌표, 근데 코사인은 x좌표다. 그래서 x좌표가 2분의 루트 2인 점을 찾는다면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 그래서 동경을 만들고 각의 크기를 생각하면 45도, 4분의 파이, 또 이렇게 해서 각의 크기를 생각한다면은 4분의 파이만큼 뺀 거다. 이렇게 봐가지고 4분의 7파이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죠. 이번에 이제 탄젠트를 가지고서도 방정식을 풀어 봅시다. 기본 형태가 되는 그래프를 그려주고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그래프에서 y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인 점 두 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각의 크기를 바로 알아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루트 3인 위치를 먼저 생각을 하자. 그럼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위치에 삼각형 중에서 이런 삼각형을 생각하면 되겠죠. 60도짜리.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의 위치가 3분의 파이가 된다. 그러면 0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 그럼 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니까 요 위치는 3분의 2파이가 되고, 그다음 여기는 2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 그러니까 3분의 5파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분의 2파이, 3분의 5파이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등식도 한번 봅시다. 부등식을 푸는 것도 그래프에서 찾으면 돼요. 자,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먼저 두 위치를 찾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코사인이 2분의 1이면은 2, 1, 그래서 60도다. 3분의 파이. 그럼 이 위치는 2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간다 생각을 해서 3분의 5파이. 그러니까 우선 방정식을 풀듯이 점의 위치를 먼저 찾았죠. 근데 이제 2분의 1보다 크다 했으니까 크다. 더 위쪽에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x의 범위를 정리해 보면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3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괄호 2번 탄젠트를 그려야 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리고 1 찾아야 되는 위치들이 이제 네 군데가 되는 건데 먼저 1이 되는 위치부터 보면은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위치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바로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루트 3분의 1을 생각하면은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이면은 이렇게 30도가 될 것이다. 그럼 0에서 6분의 파이만큼 오는 것처럼 파이에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
그러니까 6분의 5파이. 그리고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다. 6분의 11파이. 이렇게 먼저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 사이에 들어가게.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여기는 포함이 되고 여기는 포함이 되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정리해 주자. 그래서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파이보다 작다. 6분의 5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또 6분의 11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방정식 문제 중에서 사인에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을 때요. 그냥 x가 있는 게 아니라 x-3분의 파이나 2x 이것처럼 좀 복잡하게 되어 있을 때 푸는 방법을 시범을 보일게요. 치환을 해서 풀어. x-3분의 파이를 라지 a다 이렇게. 그래서 sin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럼 이제 sin a라는 그래프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그리자. 그 대신 x의 범위가 아니라 a의 범위가 필요함. 그래서 x에서 3분의 파이를 빼야 a의 범위가 되겠다. 0에서 3분의 파이를 빼니까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니까 자, 이렇게. 그럼 3등분을 했을 때 요 정도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3등분을 했을 때 요 정도가 3분의 5파이가 된다. 그래서 우선 해당되는 범위만을 표시하면은 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때 마이너스 2분의 1. 이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치환을 하면 범위가 달라진다는 걸 생각지 않으면 여기 있는 점을 세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환을 했을 때는 범위를 꼭 잘 살펴줘야 돼.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 위치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 위치는 0에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 대칭성. 그러니까 여기는 6분의 7파이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라지 a의 값을 정한 거지. 그럼 이걸 다시 x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3분의 파이를 더해준다. 그래서 6분의 파이에 3분의 파이를 더해주고 6분의 7파이에 3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자, 이렇게 해야 x값이 제대로 구해지죠. 자, 이번엔 이제 괄호 2번도 한번 해봅시다. 괄호 2번 2x가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2x를 라지 a로 치환을 해서 그럼 범위가 또 달라지지? x가 0에서 2파이면은 a는 2를 곱해야 되니까 a의 범위는 0에서 4파이 이렇게. 그럼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자, 이렇게 그리면은 0에서 4파이까지가 그려진 겁니다. 자, 그럼 그 중에 코사인이 2분의 1이다. 그래프에 해당되는 점이 4군데가 있어. 그럼 여기는 위치가 어떻게 되나? 코사인이 2분의 1이면은 2, 1, 그러니까 60도,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서 3분의 5파이. 2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해서 3분의 7파이. 4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서 3분의 11파이.
이렇게 이제 4개가 구해지게 되겠다. 그럼 이거 아직 x가 되는 건 아니죠. a가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7파이, 3분의 11파이라는 건데, 그럼 x는 x에다가 2를 곱한 게 a니까 x는 a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x가 아니라 2x나 x-3분의 파이가 있을 때는 치환을 해서 정리하는 건데 범위가 달라지는 걸 꼭 유념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삼각형 응용, 먼저 사인 법칙부터 봅시다. 사인 법칙. 이 사인 법칙이 유도되는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이 그림인데 B하고 A를 잇는 선, 요 C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A에 대해서 사인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리고 이거를 A'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각 A의 크기나 각 A'의 크기는 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A에 대한 사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A'에서 B까지는 원의 지름이 되는 거고, 원의 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의 2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의 길이는 안 변했죠. 그대로 A가 되지. 그래서 2R분의 A가 사인 A'이 되니까 여기서 공식을 만들어낸 거죠. 사인 A는 2R분의 A다 이렇게. 그럼 남은 각들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각을 변으로 나타낸다면은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변을 각으로 나타낸다면은 변을 A는 했을 때 2R 곱하기 사인 A, 2R 곱하기 사인 B, 2R 곱하기 사인 C 이렇게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 변의 길이의 B와 각각의 대각에 대한 사인 함수의 값의 B는 같다. 그러니까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된다. 그런 사실들을 사인 법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도 한번 유도를 해볼 텐데, 자,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볼게. 그리고 H라고 해. 그럼 여기에서 A에서 H까지의 길이는 B, 각 C를 이용해서 B 곱하기 사인 C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봐요.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빗변을 1이라고 해볼게. 빗변을 1.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빗변의 길이 1분의 높이가 되는 거지? 높이. 근데 분모가 1이니까 높이가 바로 그냥 사인 세타가 돼. 코사인 세타도 그렇게 되겠죠. 밑변의 길이가 있다면은 1분의 밑변의 길이 이렇게 될 텐데 분모가 1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된다. 빗변의 길이가 1일 때는 높이가 사인 세타, 밑변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자, 그러면 각의 크기가 바뀌지 않았어. 근데 변의 길이만 달라졌어. 여기가 A가 됐다 이렇게. 그럼 닮음기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높이를 A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 텐데 이거를 A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는 말이죠. 그럼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A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다. 이렇게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비를 활용할 때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a고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는 높이는 사인 세타를 곱하고 밑변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를 곱하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a에서 h까지의 길이를 b에다가 사인 c를 곱한 거지. 자, 그럼 요번에는 h에서 c까지의 길이는 어때? b에다가 코사인 c를 곱하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c의 제곱을 만들 겁니다. c의 제곱인데 b에서 h까지 길이의 제곱과 a에서 h까지 길이의 제곱을 더하겠다. 피타고라스. 근데 b에서 h까지의 길이는 a에서 b 코사인 c를 뺀 거, 그리고 a에서 h까지는 b에다가 사인 c 이거를 제곱한 거.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은 a의 제곱 그리고 b 제곱의 계수는 여기서 사인의 제곱, 여기서 코사인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근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c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그러면 이제 b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b가 아닌 두 변 c하고 a가 있죠. 그러니까 c의 제곱 a 제곱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럼 남은 부분은 2ca의 코사인 b.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우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에서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형태로 a제곱, b제곱, c제곱 되어 있는데 각의 크기를 구하는 형태는 이거를 이제 이항을 해주고 양변을 나눠줘 가지고 코사인 a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도 암기를 해두도록 해야 되겠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잘 들었죠? 그럼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사인 법칙을, 어떤 경우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가 이거를 좀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두 각의 크기를 알려주고 한 변 알려줬어. 그리고 이제 이 b를 구하래. 그럼 이런 경우 같으면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이런 공식을 통해서 b를 구하는 게 적당하겠죠. 자, 그럼 변 두 개의 길이를 알려줬어. 그리고 각을 하나 알려줬는데 이제는 이 b라는 각의 크기를 모르는 상태. 그럼 어떤 공식? 이것도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이걸 통해서 각 b를 구하는 게 적당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두 개의 그림에서 기억할 거는 각이 두 개, 변이 두 개, 각이 두 개, 변이 두 개 이런 구조라면은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A하고 B를 알려주고 각 C도 알려줬어. 근데 변 C를 구해야 되겠다. 그럼 이때는 이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게 적당하겠다. 이 C만 모르는 거니까. 변 3개를 알려줬어. 근데 각 C만 몰라. 이때는 그럼 코사인 법칙을 변형한 거.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해서 각 C를 구하는 게 적당하겠죠. 자, 그래서 각 둘, 변 둘 이런 구조라면 사인 법칙을, 그렇지 않다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번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봅시다. 삼각형의 넓이. 뭐 기본이 되는 거는 밑변의 길이하고 높이가 있을 때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H다. 그렇게 되는 건데 B의 길이를 알고 각 C를 알면
이 h를 b 곱하기 사인 c로 바꿔도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h를 바꿔주면 2분의 1 a에다가 b 곱하기 사인 c 이렇게 해도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보는 거지. 두 변의 길이를 알려줬는데 끼인 각을 알 수가 있더라. 그러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이제 괄호 1번부터가 그렇게 나오는 건데 두 변의 길이하고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인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괄호 2번은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자, 이건 한번 예제를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7, 8, 9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저때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사실 방법은 교과서적인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코사인 b를 구할까? 코사인 b를 먼저 구한다. 근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사인이 필요하니까 사인 b를 만든 다음에 2분의 1, 7 곱하기 8에 사인 b를 통해서 넓이를 마무리하겠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이죠. 한번 해보죠. 코사인 b를 먼저 만들어라. 그럼 이제 양 날개, 7하고 8이 날개에 해당되는 거니까 2, 7, 8. 7의 제곱, 8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자, 이거를 정리해 보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49에 64, 113에 81이니까 32. 그리고 2, 7,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7분의 2가 되겠다. 그래서 코사인 b가 7분의 2. 그럼 사인 b는 1 마이너스 7분의 2의 제곱을 빼서 루트를 취한다. 그래서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49분의 45가 되고 이거는 7분의 3루트 5가 되더라.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7, 8에다가 사인 b의 값 7분의 3루트 5를 곱해서 12루트 5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번거로운 면이 있으니까 저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저 공식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이 공식은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변의 길이를 더한 거의 절반을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해. 그래서 7, 8, 9를 더해서 2로 나눈 것 12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거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12를 먼저 곱해준 상태에서 12-7, 12-8, 12-9. 자, 그러면 이제 12, 5, 4, 3 이렇게 될 텐데 12가 루트 안에 두 번 있죠? 그래서 결국 넓이는 12 루트 5가 된다. 그래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교과서적인 방법 잘 알아야 되겠죠? 코사인 b를 이용해서 사인 b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넓이. 근데 이 헤론의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검산을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 이건데 이건 딱 보면은 되게 막 복잡한 걸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2분의 1 a 곱하기 b의 사인 c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죠. 자, 먼저 4r분의 abc는 어떻게 변형이 된 거냐? 이거는 사인 c의 자리에다가 2r분의 c를 대입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에서 나온 걸로. 자, 그 다음에 여기 2r제곱 사인 ABC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변 A 대신에는 2r 곱하기 사인 A를 B 대신에는 2r 곱하기 사인 B를 대입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아시겠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의 넓이가 구할 수 있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삼각형 넓이 중에서 네저번의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네저번의 반지름. 이쪽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 네저번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삼각형을 세 개로 나눈다 이렇게 말이야. 그래서 이 변 BC에 해당되는 거 넓이는 2분의 RA 그럼 넓이가 되겠죠. 이 네저번의 반지름이 높이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럼 이쪽에 있는 원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RB 이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RC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보겠는데, 먼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여기 있는 요 대각선 보이죠? 대각선을 그었을 때 똑같은 삼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삼각형의 넓이만을 생각한 게 2분의 1 AB의 사인 세타니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합쳐진 거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이제 그냥 사각형. 자, 그냥 사각형인데 이 대각선하고 평행한 선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 대각선하고도 평행하게 그 대신 꼭지점들을 지나면서 그럼 이 그려진 노란 사각형은 결국에는 A하고 B가 변의 길이가 되고 세타가 끼인 각이 되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A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이 안쪽에 들어있는 사각형은 모양이 이렇게 똑같은 걸 봤을 때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겠죠?